저는 법률 상담 공잡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답변서 제출 기한 및 형식적 답변서에 대한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 발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들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하다가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피고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원고 또는 원고 측 변호사 사무실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에서부터 억 단위까지 지급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많은 피고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면 이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지급을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알려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렇게 될 경우 피고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피고들은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라고 하면 본인이 현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지 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을 우선 해야 합니다. 일단 기각을 시킬 수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외도 증거에 관한 증거가 없거나 또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끝까지 모르고 만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피고들이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났지만 이후 만남을 하던 중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중에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다라고 하면 기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고 만났어야지만 위자료 청구를 기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혼을 하면서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것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원고의 가정이 본인을 만나고 있을 당시에 파탄이 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탄은 원고 부부가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 신청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만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들은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들이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본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간단하게 제출하게도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감액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조정기일에 구상금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과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키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대략 이렇게 합의를 하려면 적당한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이고 그 이상의 금액은 판결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와 같은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 답변서를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답변서 내용에 간략하게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원한다는 내용, 구상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정도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합의를 원하는데 굳이 처음부터 원고의 준비 서면을 반박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답변서 양식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안하는 내용도 기재하면 좋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서 합의를 원한다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물론 원고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정기일이 진행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이 반드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앞에서 언급한 금액 정도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소송도 빨리 끝낼 수도 있고 피고 또한 주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과 합의가 안 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변론기일 전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다른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과 본인이 피해를 본 것이나 또는 하소연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준비 서면을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원고 측과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답변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해 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 형식적인 답변서보다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가 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조료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 일단 형식적 답변서의 형식을 빌려서 조정을 원한다는 내용과 미안하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해서 주장을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의 형식적 답변서에 대한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